광주에서요.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지난 9일에 강주 상무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대 여성이 술을 먹고 친구들이 있다가 많지 않게 택시를 탑승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택시를 타면 집에까지 시간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친구가. 결국 친구들이 미기가 신고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고요. 네. 다음 날 아침입니다. 택시기사 3명이 긴급 체포됐고요. 네. 20대 1명, 3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니, 택시기사 3명을 체포한다고요? 택시를 분명히 몰 때는 택시기사 1명일 거 아닙니까? 왜 택시기사 3명이 체포된 걸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건은 여성이 택시에 탑승하면서 시작되는데요. 만취한 여성이 택시기사 A씨의 택시에 탑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 A씨가 다른 택시기사 B씨, C씨와 대화할 수 있는 그룹 전화 앱을 통해 푸념을 합니다. 바로 내 차에 만취한 여성이 탑승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푸념을 하게 됐는데 이 말을 들은 B씨가 그 만취한 여성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합니다. 이에 이 A씨가 이 여성의 집에 거의 다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을 B씨에게 넘기게 됩니다. 세상에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도 뭔가 불길한 기운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이 여성을 넘겨받은 B 씨는요, 이 여성 집 근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돌려서요, 또 다른 택시기사 C 씨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B 씨와 C 씨가 번갈아 가면서 이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을 영상으로 담기까지 했는데요. 네. 이 경찰이 출동해서 C 씨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이 C 씨만 집에 있었고 B 씨는 본인의 집으로 돌아간 뒤였다고 해요. 하지만 경찰은 CCTV 등을 통해서 B 씨가 여성을 데리고 C 씨 집으로 들어간 걸 확인한 후에 이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정말로 천인 공노할 짓입니다.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 30대 2명은 성폭력 및 그 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범행을 방조했던 20대 처음에 여성을 태웠던 이 택시기사는 불구속 입건된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 다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위반 혐의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자기가 태운 손님을 박성배 변호사님 다른 기사한테 이분은 지금 승객이 무슨 물건이에요? 다른 기사한테 넘겨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석연치 않은데 이 택시기사 A씨의 경우에는 그 혐의를 충분히 입증해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수사를 좀 더 진행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처음에 여성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 A씨의 경우에는 만취한 채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승객을 보고 상당히 곤란해하던 차에 다른 택시기사 B씨가 자신에게 넘기라고 제안하자 넘기게 된 것이거든요. 사실 처음에 여성 승객을 태울 때도 택시기사 A씨가 동행했던 다른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 승객의 동행자들에게 혼자서 이렇게 만취한 채로 태우시면 제가 곤란해지니까 다른 분도 좀 탑승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지만 네. 아무도 탑승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일단 처음에 이 여성 승객을 태웠던 택시기사는 성폭행 장치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지금 보여지는 건데 왜 그러면 이 엄청난 끔찍한 사건을 그냥 벌어지게 내버려 뒀던 걸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택시 태울 때 범죄 목적으로 태운 게 아니고 그냥 태웠어요. 일단 승객으로 그냥. 이제 왜 방조범으로 입건했냐면 자기가 이제 택시를 태워서 자기 손님이잖아요, 사실. 좀 만취한 여성 승객이고 어떤 집 근처까지 거의 나갔어요. 거기서 깨워서 보내도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 두 번째 택시기사가 이제 그 여성을 자기 택시 옮겨 태워서 갔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가는 걸 목격하고도 또 다른 곳으로 갈 거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여져서 피해자의 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 입건한 거죠. 들으신 것처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애초에 자기가 태웠던 만취 여성 승객이 다른 택시기사를 탄 걸 보고 그 여성 집에 내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걸 뻔히 봤으면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112에 신고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지금 방조범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명을 잡고 보니까 더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경찰이 체포한 C 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해본 결과 3건의 여죄가 발견이 됐습니다. 하하. 지난해 5월 저지른 범죄를 포함해서요.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영상이 또다시 발견이 된 겁니다. 세상에 이 정도면요 박성배 변호사님 상습범 아닙니까? 상습범. 이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자료를 복원해봤더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나타납니다. 역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더니 C씨가 똑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왔던 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C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만취한 여성 승객들이었다는 건데 다만 이번 사건에 연루된 A씨, B씨는 이전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왜 그러면 이런 피해자분들이 그 전에도 있었는데 왜 이번에 이 사건 때문에 늦게나마 이 범죄가 드러나게 된 걸까요? 일단 피해자분들께서 범행 당시에는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이 C씨가 피해 여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술 한잔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지 않았냐. 이러다 보니까 내가 술에 취해서 뭔가 호감을 표명했나라고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아하. 뭔가 상황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신고하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지난 9일에 발생된 이래서 구속 수사까지 이루어진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1년 넘게 묻혀있던 다른 여자까지도 이렇게 확인하게 된 것이거든요. 아마 술에 취한 점을 악용해서 그를 기하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광주 도심의 민심은 흉흉해질 대로 흉흉해졌을 거예요. 지금 특히 여성분들은 늦은 밤에는 진짜 마음 놓고 택시를 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것 같고, 더더욱 문제는 유인경 평론가님, 이런 진짜 일부 이런 흉악스러운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대다수의 택시기사님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새 뭐 취객으로부터 폭행당한 택시 기사분들도 있고 물건 주어 정말 친절한 택시 기사들도 많은데, 이 택시 기사들 경우에는 택시 기사들의 입사할 때 제한 요인이 그런 범행 이력은 없기 때문에 무사히 택시 운전한 것 같은데, 더 끔찍스러운 건 뭐냐면 이번 사건이 아니었으면 1년 전에 했던 3건의 사건도 몰랐을 거고요. 네. 전화기를 포렌식으로 했을 때의 사진이 나와서 네. 1년 전 사건이 알려진 건데, 그 전 전화기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들춰지지 않으면 또 제2, 제3의 범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나마 사건이 밝혀져 다행이지만 앞으로 정말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여성들이 당연히 뭐 술 마실 수도 있고 만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부탁드릴 것은 네. 술을 취했으니까 한 30분 뒤에 좀 전화해 줄래? 이런 부탁 정도로 하셔야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아마 오늘 밤에도 이 3명은 또 다른 범죄의 대상을 물색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온몸이 소름이 돋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 법의 단죄를 받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